어서가는 글자 하나하나도 일타쌍피 글자이지만 세 글자 전체로 보아서도 일타쌍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뜻과 발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서간이라는 세 글자는 나라의 법을 깃들이게 한 왕,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거서간이라는 글자 전체가 가진 뜻과 발음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거서라는 발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슬한이라는 칭호를 풀어보겠습니다. 거서간이 거슬한이라고도 불립니다. 거는 법거, 슬은 엄숙하다 슬은 중국어로 새 이렇게 발음되기도 합니다. 한은 서울 한입니다. 소리로 칸이 되겠습니다. 거슬한 역시 뜻으로 보면은 법으로 다스리는 엄숙한 왕,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거슬한에서 슬이라는 글자는 새로 발음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슬한은 거세한 이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박역거세 왕에 나오는 거세를 풀어보겠습니다. 거는 법도거, 세는 세상세입니다. 여기에서도 세는 시라고도 발음이 됩니다. 현대어로 세상을 말할 때 시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세왕을 뜻으로 풀어보면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이렇게 풀립니다. 거세, 거서, 거시, 이 세 개는 서로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들은 왕과 연결되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최고의 지도자들은 신분을 상징하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다이아몬드가 2868개나 달린 영국 왕의 모자입니다. 신라의 경우는 금관입니다. 우리나라에 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삿갓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갓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세, 거서, 거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혹시 갓이 거서가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거서가는 갓을 쓴 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신라 사로국이 있었던 경주 부근 경북 경상시 조영동의 고분군에서 발굴된 볕 달린 오리 모양 토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중세 독일의 동으로 만든 투구입니다. 오리의 볕과 아주 비슷합니다. 볕 달린 오리 모양 토기는 서기 200년에서 서기 400년대 경의 유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사만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토기가 발견되는 장소는 경주, 울산 등 낙동강 동쪽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리의 볕은 낙동강 유역에 있던 소국의 우두머리가 쓰던 왕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가에는 오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리 문화는 죽은 자의 영혼이 오리가 되어서 저승으로 날아간다고 믿는 문화입니다. 오리 문화는 주로 유유히 역사를 가로질러 흐르는 낙동강의 동쪽 유역에서 발견됩니다. 그곳에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국의 왕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오리가 되어 날아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리의 볕을 한자로 법거, 서쪽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거서라고 발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들을 당시의 말, 거서, 거시, 거세, 거서 이러한 발음들로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말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거서, 거시, 거세 이렇게 써 놓았을 것입니다. 향가는 고조선에 발원점을 두고 한반도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가 루트입니다. 이러한 향가의 이동로와 관련해 진짜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볕 달린 오리 모양 토기가 서기 200년대에서 400년대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400년대 이후 사라지게 됩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사라졌던 볕 달린 오리들이 뜬금없이 일본 땅에서 출현합니다. 만엽집의 향가 속에 오리압이라는 글자로 나타납니다. 천왕급의 인물이 죽으면 천왕의 영혼이 오리가 되어 향가 속에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향가의 이동로를 다룬 저의 책 향가 루트입니다. 참고 권유 부탁드립니다. 오리가 날아다니는 만엽집의 향가 두 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엽집 38번가 64번가입니다. 만엽집 38번가는 일본의 초벽 황자라는 사람이 서기 689년에 사망했을 때 만들어진 향가입니다. 백제 멸망 후 30여 년 후입니다. 여기에 대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큰데 오리압 이 글자입니다. 큰 오리를 말합니다. 초백 황자의 영혼이 큰 오리가 되어서 저승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풀리는 구절입니다. 낙동강의 오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기 702년 일본 지통천왕이 사망하자 만엽집 64번가가 만들어집니다. 오리가 날갯짓하며 다른 오리들과 나란히 저승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풀리는 구절입니다. 지통천왕이 오리가 되어서 다른 오리들과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리압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옛날 경주와 울산 등 낙동강 유역에 존재했던 그 많은 오리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서기 400년대 말이 되면 오리는 낙동강 유역에서 사라집니다. 낙동강 유역에서 오리토기가 사라진 후 일본 초백왕자와 지통천왕의 눈물과 속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낙동강 유역의 여러 소국들의 왕이 오리 문화를 가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